한국불교의 중흥을 서원하며 동안거 천막결사를 준비해온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사부대중이 오는 4일 위례 신도시에서 봉불식을 갖고 수행정진에 들어갑니다. 한중일 불교 우호교류 대회가 열리는 중국 주하이시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천태종 전 총무원장 충강스님 등의 예술작품이 전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추진하는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에 최흥천 동국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내년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법인 사업과 교육관 건립에 나서는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의 사찰과 종립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기도와 서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서원하며 동안거 천막결사를 준비해온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사부대중이 오는 4일 위례 신도시에서 봉불식을 갖고 수행정진에 돌입합니다. 전례 없는 불태전의 결사가 화합과 혁신의 종단 역점 사업 추진에도 새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맨 위, 위례 신도시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서 올겨울 전례 없는 무문관 수행이 시작됩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모두 9명의 스님들이 이곳 천막선원에서 오는 11일부터 3개월 동안거에 들어갑니다. 무건가 하루 한 끼 공양, 매일 14시간의 수행 정진에 삭발도 목욕도 안 되며 옷도 한 벌만 허용되는 서리빨 같은 청규를 지키겠다는 각서를 쓰고 입방했습니다. 이번 같이 무문관이면서 대중이 함께 들어가는 것은 저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수행법을 가지고 또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 각기 나름대로 원력을 가지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상월선언 바로 밑에는 이번 결사에 외호 대중들을 위한 임시법당이 들어섭니다. 300여 명이 수용 가능한 90평 규모의 임시법당에서 오는 4일 오전 10시 봉불식이 거행됩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특별 법문이 펼쳐지고 부처님이 모셔진 이후에는 조성 예불과 함께 매일 기도정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사 봉은사, 성남 봉국사,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 동참 의사를 밝힌 사찰과 단체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스님께서 오셔갖고 법문해 주실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설법당이고 가설정진선언이긴 하지만은 아마 잘 지어놓고 훌륭한 법당이나 훌륭한 선언보다 더 모든 게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조계종이 매입한 신도시 종교 부지로 지난 2017년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을 위한 기공식이 봉행되기도 했습니다. 첫산만 뜬 채 이후 불사가 지지부진했던 이곳은 미래불교를 위한 신도시 포교의 적소로 꼽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교구나 이러한 권역별로 요양원이나 또는 새로운 큰 포교당을 지어서 그 교구에서 운영하도록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공식이 잘 이루어져서 이 지역의 문화와 복지와 지역의 공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유일한 사찰로 건립할 것을 종단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신도시 종교 부지에서 대중과 함께하는 스님들의 불태전의 결사가 한국 불교의 수행과 포교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위례 상월선언 현장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방장 선출을 놓고 내용을 겪었던 조계총림 송강사가 현봉 스님을 방장으로 최종 추대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송 강사는 어제 경내 자재원에서 산중총회를 재소집하고 현봉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송 강사는 지난 9월 30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조계총림 방장 후보로 현봉 스님을 추대했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의가 제기돼 다시 산중총회가 소집됐습니다. 현봉 스님은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송강사 선언과 극락암, 수도암 등 제방 선언에서 정진한 뒤 송강사 주지, 중앙종회 의원, 법규위원과 재심호계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경내 설법전에서 방장 성파스님, 주지 현문스님 등 4부대 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구하스님 열반 54주기 추모달의제를 봉행했습니다. 구하스님은 부산 해동구 보강중학교 설립과 울산 해남사 창건 등을 통해 인재 양성과 포교에 힘쓰는 한편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을 물밑에서 지원했으며 1965년 세수 94세, 법납 81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문두르 대표의 성파스님은 올해는 용화전 미륵부를 정비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가 육군병원으로 사용됐다는 노스님의 기록이 처음 발견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스님의 유적을 연구하고 살펴 그 뜻을 받들어 수행과 포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중일 3국의 불교 우호 교류 대회가 중국 주하이시에서 열린 가운데 세 나라의 문화교류 행사도 펼쳐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과 천태종 전 총무원장 춘광 스님 등의 예술 작품이 전시돼 대회 참가자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중국 주하이시에서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320여 명의 한중일 불교 지도자들이 참가한 불교 우호 교류회의,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법회와 학술 강연회 외에도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 행사가 펼쳐져 또 다른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회 개최지인 중국 주하이시 보타사에선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회의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대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지난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제1회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회의 당시의 흑백 사진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초대 회장을 지낸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과 중국, 일본 불교 지도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념 촬영한 모습에서 훈훈함이 묻어납니다. 바로 옆엔 2회 대회에 참가한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의 사진도 눈길을 끕니다. 이처럼 보타사 보광명전 주위에서 만날 수 있는 역대 대회 사진들은 불교를 매개로 한 한중일 세 나라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22차에 걸쳐서 한중일 3국이 교류한 내용이 사진으로 담겨 있고 그래서 아주 역사를 알 수 있고 교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보타사 법당인 오시보전에선 대회 사상 처음으로 한중일 불교 서화전이 열렸습니다. 특히 천태종 전 총무원장 춘광 스님의 한문 글씨인 불신과 연불 작품 2점이 출품됐습니다. 서화전에 전시된 한국 스님들의 작품 33점은 대회 개최국인 중국 측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21년 동안 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를 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다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아주 특별한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우리 대표단은 보타사 방장 명생스님의 안내로 전시관을 둘러보며 삼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대표단은 이와 함께 중국불교협회가 마련한 6조 찬송 교양음악회를 관람하는 등 중국 불교문화 예술의 진수를 만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불교도 대회는 지난 24년간 이어져 온 세 나라 불교 우호 교류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의 폭도 넓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한중일 3국 불교도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불제자로서 하나된 마음을 재확인하고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23회 대회를 기약했습니다. 중국 주하이시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에 최흥천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최 교수를 제3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흥천 신임 이사장은 1959년 서울에서 출생해 동국대 불교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와 일본 규슈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으며 국립춘천박물관 초대관장과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팀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는 동국대 박물관장, 한국미술사 교육학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외국에 있는 문화재 현황과 반출 경위를 조사하고 불법적으로 나간 문화재의 환수를 추진하는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최응천 이사장은 현직 교수로서 처음으로 이사장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불교 종립대학 출신인 자신을 임명한 것은 불교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보존과 환수에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이 군포교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군승법사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총무부와 기획실 등의 국장과 팀장으로 구성된 군종교구 지원과 관리 TFT는 첫 회의를 열어 군승 감소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TFT 회의에는 조계종 총무국장인 지상스님과 포교국장 모일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 등으로 일선 군부대에서 군포교 활동을 펼치는 군승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군승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종단 차원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군승 모집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불교계 노인복지를 이끌어온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내년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법인 사업과 교육관 건립에 나서는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꽃마을의 중흥을 이끈 각현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연꽃탑이 조성돼 처음 공개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1989년 불교계의 복지원력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지난 30여 년간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병원과 장애인 시설, 해외복지 사업 등을 통해 불교 사회복지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연꽃마을은 70여 개 산하시설을 운영하면서 국내 5대 복지법인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는 등 눈부신 외적 성장을 이뤘지만 그동안 법인 사옥이 없어 임대 형태로 운영하는 사무실을 수차례 이전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사실 이 자리를 위해서 한 4월 달 제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스님 사리탑하고 연꽃마을 사옥 짓는 거에 대해서. 연꽃마을이 내년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어르신 복지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복지 실천을 위한 안정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오랜 수건 사업인 법인 사옥과 교육관 건립 불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법인 사옥과 교육관이 건립될 부지는 연꽃마을이 운영하는 용인 노인 전문 요양원과 인접한 공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곳에 자리한 용인 노인 전문 요양원은 연꽃마을이 처음 건립한 시설로 효의 사회화 운동이라는 원력을 세운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각현 대종사가 복지대단에 섰는 그 마음이 면면이 이어져서 우리 주변의 세상이 연꽃탑과 같은 이런 분위기를 재현될 수 있게 평소 내가 베푼 작은 사랑 때문에 내가 만든 작은 시설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하고 싶은 일을 가슴에 안고 세계인의 정신적 구심점을 효에서 찾으라고. 연꽃마을 제2대 이사장으로 법인 설립과 중흥을 이끌었던 각현 스님의 생전 업적과 뜻을 기리는 연꽃탑 제막식도 열려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부처님 자비사상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각현 스님의 불교 사회복지 원력을 마음에 되새기고 스님의 유지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제막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경 스님과 은혜사 회주 법타 스님, 제주 관음사 조실 종호 스님, 천안 광덕사 주지 철웅 스님, 전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등 조계종 원로 의원들이 참석해 평생의 도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덕산당 각현대 종사시여 오늘 연꽃탑으로 놔두셨고요. 금일 연꽃탑 속에 들어있는 각현 대종사이시여. 불교계를 대표하는 복지법인 연꽃마을이 법인 사옥과 교육관 건립을 계기로 사회복지 역량을 한층 강화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갈수록 사라져가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효의 가치를 일상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역할도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강원도 양양 낙산사는 어제 산신각 낙성법회를 봉행하고 모든 이들의 꿈이 이뤄지고 모든 생명이 함께 행복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낙산사 보타전 옆에 건립된 산신각은 2017년 문화재위원들의 심사를 받아 자리를 선정하고 지난해 8월부터 건립불사를 시작해 낙성폐양했으며 3.6평 규모로 산신탱화와 칠성탱화, 독성탱화, 산왕대신을 모셨습니다. 너희들은 열반에 들지 말고 말세의 중생들 위해 복전이 되어라. 이 약속을 지키시니라. 산중에 남아 계시면서 위험을 떨치시고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복을 주시는 분이 오늘 산신각의 중심 있는 산왕대신입니다. 낙산사 산신각 회양법회에는 낙산사 신도 등 4부대 중 2천여 명이 동참해 산신각 낙성을 축하하고 기도정진과 참배로 불사를 회양했습니다. 부산 불교 신도회는 법계정사에서 미얀마 파옥 선언의 우꾸마라비 왬사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우꾸마라비 왬사 스님은 세계 4대 성불로 추앙받는 파옥 스님을 보좌하는 스님으로 미얀마 파옥 선언 강주들의 스승입니다. 법회에서 우꾸마라비 왬사 스님은 생로병사 등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수행의 길인 팔정도에 대해 법문을 펼쳤습니다. 또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의 수행법인 아나빠나 사띠 수행에 대한 지도와 상담도 펼쳐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천태종 부산 삼강사가 개산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삼강사는 5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부산 BBS 황민호 기자입니다. 1969년 천태종의 중창주인 상월 원각 대조사님을 모시고 부산지부 신도회 창립 법회를 봉행한 삼강사. 그 이후 부산 불교의 활력과 새 기운을 불러일으킨 지 올해로 반세기가 됐습니다. 삼강사는 어제 3만여 명의 신도가 모인 가운데 개산 50주년을 축하하는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삼강사의 역사는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장엄한 원력과 남대충 대동사님의 자애한 가르침 그리고 종경예하의 지극한 보살을 틈을 받들어 일심정진해온 사부대중의 신심과 원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삼강사는 개인의 신행뿐만 아니라 문화와 복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행복을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3대 지표를 봉대하며 주경야선의 끝없는 정진으로 불자들의 모범이 되어왔습니다. 마음 깊이 빛나는 초발심의 원력이 성불의 길을 밝혀주는 뜬꿈이 되리라. 용맹정진 실천으로 하얀 눈꽃 피어내어 사바정토 이 세상을 향기롭게 장엄하라. 삼강사는 개산 50주년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부산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자비의 쌀 3만 킬로그램을 전달하고 학업에 전념하라며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부산 지역 전법과 삼강사 개산 50주년에 다시금 원력을 품고 새불교 운동의 중심 사상인 3대 지표와 3대 강령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쉼없는 불사와 중생 구제에 나서온 삼강사. 모든 스님들과 신도들은 새로운 50년의 원력을 세워 국은 융창과 인류 평화, 불국토 건설을 위해 더욱더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의 사찰에서는 수험생 자녀들을 위한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 종립학교에서는 시험 준비에 지친 수험생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특별한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대한불교 진각종이 설립한 종립학교 서울 진선여고 학생들이 교내 회당 기념관에 하나둘 모여듭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2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시험 준비에 지친 고3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진선여고에서 열린 수능 원만 성취를 위한 서원불사. 전교생과 교직원들은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마음을 한데 모아 촛불 점화식을 진행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전해진 촛불은 학교 구성원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강당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11월 14일에 시행하는 2020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에서 고3 수험생들이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를 지심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험생들에게는 연꽃 문양이 담긴 서원 팔찌와 수능 대박 기원 찹쌀떡도 전달됐습니다.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이 상영되자 강당안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수험생들은 교장과 교감, 담임선생님 그리고 후배들의 애정어린 응원의 목소리에 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진선인 모두의 발언이 하나가 되며 고3 수험생들이 좋은 성과를 이루어 각자가 원하는 대학에 모두 진학하기를 두 손 모아 지심으로 소원하며 진선여자고등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전국의 사찰에서는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각 사찰들은 수능일인 오는 14일까지 수능 특별 기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조계사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무료 특강을 열어 수험생 자녀와의 대화와 소통, 정서적 안정과 마음치유법을 소개하고 입시 전략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남 봉은사는 수능을 코앞에 둔 오는 9일 저녁 6시 대웅전 앞 특설 무대에서 촛불 기원 법회를 열고 수능의 원만 성취를 발언하는 합격 기원 촛불로 온 도량을 밝힐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경남 창원 복림사가 경내 수련관에서 지역 청소년 장학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바자회에는 건어물과 양념류 등 다양한 판매물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복림사는 서예반의 4번째 복림서예 회원전도 함께 열고 있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오는 9일 봉행되는 제13회 복림제 수륙대제 때 청소년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살아온 인물들의 삶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두 분의 자전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올곧은 서정 시인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온 오세영 서울대 명예교수의 정좌, 그리고 일생을 꽃과 함께 해온 황수로 한국궁중꽃박물관 관장의 염화미소 꽃 웃음입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시대 조류와 이념에 편승하지 않고 우직함으로 굴곡진 시대의 시련과 마주했던 시인. 순수 문학을 지키고자 자초한 문단 권력의 외톨이. 등단 51년을 맞기까지 정지용, 박목월로 이어지는 한국 서정시의 심액을 계승하며 학자와 시인으로 살아온 시단의 중진 오세영 교수의 자전 에세이 정좌에는 삶을 돌아보며 고백한 시철학과 인생관 등 수많은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스스로를 염세주의자라 자처하는 오세영 교수. 그러면서도 다른 문학 장르와 달리 시만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강한 신념을 고수해왔습니다. 삶을 전체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구체적으로 아까 그 순수냐 참냐 이런 문제도 순수도 좋고 참여도 좋은 거죠. 그게 실제 우리 사회 현실에 적응할 때 그때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가 문제지 일방적으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중학 시절의 은사를 비롯해 인생길에서 도움을 준 많은 학자와 문인, 특히 기독교 배경 아래 성장한 저자에게 불교적 세계관을 심화하도록 도움을 준 오현 스님 등 수많은 사연 속에서 자신의 잘못이나 아쉬움까지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성찰하고 뭔가를 반성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그 비극적인 결함 그런 거를 정시해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외로움, 그게 진정한 외로움이 아닌가 싶고요. 지식인일수록 그런 의미에서는 외로울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할 수 있어야 준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4호 궁중체화장인 황수로 한국궁중꽃박물관 관장의 자전 에세이 염화미소 꽃 웃음. 기업인에서 예술가로 거듭난 황수로 관장이 또박또박 쏘은 37편의 작업 일지는 꽃과의 만남과 조선 전통문화 그리고 궁중체화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세계 유일의 꽃 전문 박물관인 한국궁중꽃박물관과 황수로 화장의 체화 작품, 작업 과정 등을 기록한 아름다운 화보는 덤으로 누리는 행복입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불교계 노인복지를 선도해온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법인사업과 교육관 건립 불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초고령화 시대 복지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사회, 어르신들이 여전히 일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 불교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